두 번째 주제로 좀 비슷한 여기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아이가 굉장히 성취 동기가 높은 애예요. 그리고 경쟁심도 있고 뭔가 당장 그 점수가 잘 나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명문학군이라든지 경쟁이 센 데서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근데 애가 너무 이기려고만 그러고 좀 인성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뭐 소위 말해서 교육학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좀 성격이 뭔가 누구랑 경쟁해서 이기고 누르고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럼 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인성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너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혼동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성취 동기가 너무 낮아서 문제인데 어떤 애는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이게 또 지길 싫어하고 밤을 새워서 뭐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성취나 성과라는 게 단기적인 성과를 우리 부모 입장에서 봐줘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과에서 봐줘야 될지 이 측면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면 답이 나오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자기가 그냥 국영수만 잘한다든지 자기 혼자 재주만 있는 사람은 점점 자기 입지가 좁아지는 시대예요. 이게 네트워킹이 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되고 네트워킹이 되는 사람들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지금 그런 사회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격과 윤리, 도덕 이런 측면이에요. 협력하고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큰 측면에서 당장에 지금 애가 초중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만약에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 가가지고 외고나 이런 데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뭐 하고 그러는데 얘가 실력은 좋은데 소위 말해서 인성이 안 돼. 얘랑 하기 싫거든. 근데 걔네들이 다 상위권이에요. 그럼 똑같은 레벨에서의 그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올림픽을 나가는 사람하고 일반인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근데 올림픽에 다 20명이 나갔어요. 금운동은 누가 결정하냐? 그 인성과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그를 오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재능이나 아니면 뭐 머리나 그런 게 필요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리그 내에서 성과를 내는 데는 누가 사실 오래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법대까지는 갔어. 근데 누가 거기서 사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성과를 내고 이게 되느냐가 그거는 또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인성과 소통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큰 조직이나 원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 안에서 본인이 승진을 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이 문제는 그 바운더리나 리그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수준에 있어서의 결과의 성과, 금운동을 결정하는 거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좀 그런 큰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협력하고 경쟁하고 이런 부분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해. 그런 걸 언제 얘기하냐는 거예요. 인성아브루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고 가족식 대화 때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성취 동기가 높은 아이들은 놔둬도 학원이나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경쟁이나 입시, 인지적인 건 지가 알아서 다 잘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이 챙겨줘야 될 부분은 바로 그건 거죠. 네가 이렇게 내적 동기부여가 높으니까 그럼 경쟁하고 그러는 거 파괴하고 집안에 와서서는 엄마 아빠랑은 이런 얘기를 조금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이가 그렇게 경쟁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우리 공부그릇 책에도 제가 이번에 신간 나온다고 한 거 있죠. 거기다 적어놨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성취를 이루고도 굉장히 허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인 동기부여로 성취를 이루게 되면 그런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더 큰 성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그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 이게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의 에너지 레벨을 0에서 1000까지로 나눴거든요. 근데 사람이 200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거예요. 200. 근데 200이 용기거든요, 용기.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는, 그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200 이하의 마이너스 에너지인데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수치심.
두려움, 뭔가 복수심.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애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 스카이캐슬 나왔잖아요. 그 드라마 기억나세요? 서울의대를 가고 서울의대 합격장을 엄마한테 집어 던지고 가출을 해버렸어. 왜 그렇게 열심히 서울의대를 가서 공부했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동기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 거기에 이제 염정아 씨 배역으로 나오는 저기 있잖아요. 선지국지 딸. 그게 창피한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도 바꾸고 유학도 가고 뭐도 하고 또 서울의대 나온 남편 만나서 저기하고 자기 딸 서울의대까지 보내려고 모든 동기가 다 뭐예요? 수치심을 씻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강력한 성취 동기를 보이고 그랬을 때 그건 좋은 거예요. 열정과 뭐 안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나은 거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 동기가 뭐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니? 뭔가 좀 노벨상급의 어떤 탁월한 성과를 내는 그런 동기들을 보면은 거룩한 불만족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그런 책들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유엔 무슨 그 기구에 해서 아프리카 가서 원조 같은 거 봤는데 원조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다 썩어져 나가고 배분도 안 되고 이런 거야. 이게 원조나 기근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나 이게 아니라 정치와 이 부정부패 이거의 문제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걸 확 쓰는 거죠. 이런 동기가 되고 그러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더 많이 생기고 선한 동기에서. 그러니까 조금 재능이 있고 탁월한 친구들한테는 저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영재기를 보이는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역사 하브루타를 해야 된다. 지금 저는 주변에도 좀 탁월한 애들은 근데 자꾸 그거 성과를 내고 또 초등 때 좀 더 빨리 가고 뭐 과거나 영재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뭐 이러느라고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부분은 조금 천천히 가도 다 이 정도의 어떤 그릇이 있는 아이는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는데 자꾸 옆에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성취 동기가 높인 아이들일수록 마음 챙김을 더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대화를 해주면서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일일이 그 인지적인 부분까지 따라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 따라다녀도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학교에서 선생님 불러가지고 얘는 지금 뭔가 하나를 알아치면 열을 아는데 우리 학교 대표로 해서 영재원을 보내기는 하는데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내보시라고 뭐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죠. 그런 얘기들이 안 들려오면 그냥 평범한 애인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뭐 걔네들 붙잡고 뭐 영재 판별력 검사를 받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죠. 이게 부모의 무지로 애들의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한 골짜기에 뭐 들어가서 살고 그러지 않는 한.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 사실 그러니까 그 기저에도 뭐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불안감이죠. 이때 엄마 아빠가 뭔가 잘못 이끌어지고 한껏 삐끗하면 이제 완전히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좀 1, 2년 늦게 재수 삼수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 2년 좀 늦게 가고 그런다고 그래도 뭔가 하나하나 천천히 갈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 있는 시간이나 아이가 혼자 자율성을 주어진 시간에 뭘 하느냐. 이 시간에 이제 게임만 하고 이제 뭐 스마트폰만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그 시간을 유용하게 좀 보내고 또 부모님들도 정답을 막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근본적인 아이와의 소통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우리 역사 하브루타라든지 아니면 가정중심의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부모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인성교육과 지혜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챙겨주는 거지 인지와 정보에 있어서의 뭐 이게 한치도 어긋남 없는 정보 제공을 말미암아서 아이를 이끌어주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줘도 그 삶이 그렇게 이어지냐 말이죠. 서울법대를 가고 의대를 가도 뭐 그게 그대로 사라지냐 말인 거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조바심 내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